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상철 목사,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마지막 분석을 하면서 우리들의 과제요, 우리들의 역사적인 의무요, 또 사회적 책임이 있는 4세대 사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칭 얘기는 Second Generation 일을 우리가 논하자는 거죠. 4세대 사역은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문제점은 뭐며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솔루션과 전망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6가지의 사역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One and One Umbrella 유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One and One Umbrella 유행입니다. 이 유행은 어떤 유행이 하냐면요. 한인 1세가 설립한 교회, 다시 말하면 1세 중심의 공동체 아래에 우리 2세들이 같이 get along, 다시 말하면 같이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 구조를 얘기합니다. 1세들이 세운 교회니까 아무래도 1세들의 리더십을 갖고 있고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조직적인 면이나 운정인 면에도 모두 파워나 오토리티나 또 리더십의 어떤 성질이 1세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1세 교회가 또 2세들인, 다시 말하면 EM의 패스터들이나 또 우리 유스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또 이행하도록 리더십을 설득하는 그런 유형을 말합니다. 이런 유형에는 2세들이 오소리티나 어떤 리스폰시빌리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들이 만들어진 공간에 예배 드리고 또 참여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One and One Umbrella 유형입니다. 1세 중심의 유형인데 2세를 조금 스포트하고 하나의 부속 기관으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One and One Umbrella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자율성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2세 교회 안에 엘드도 없습니다. 디컨 안수 집사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어도 없습니다. 단지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자치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헌금을 모아도 헌금이 다시 1세 교회로 다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얘기해도 1세들이 컨트롤을 받아야 되고 영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유스그룹이나 또 엘리멘터리 스쿨이나 또 EM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세 중심의 얘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이 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 리더십이 먹히는 곳이 바로 한국말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영어 브로큰 잉글리시로 설교할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교육자들이 자주 바뀝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독립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사원 지원이나 재정적인 스포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교육자는 왔다가 6개월 있다가 머물다 가시기도 하고 1년 있다 가시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한번 좀 터놓고 얘기하시죠. 뭐냐면 실제로 우리 2세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프타임, 어떤 사람은 풀타임 하는데 사이즈가 좀 큰 교회는 풀타임이 여러 명이 있고요. 실제로 EM 패스터나 유스그룹에 풀타임 우리 패스터가 있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교회의 숫자로는 풀타임을 하여 못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이분들이 조금 경험을 하고 이렇게 어프로치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스피릿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분열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잘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런 파트타임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리더들이 가서 6개월, 1년 그리고 맥시멈 1년 반, 조금 더 하면 2년까지 가고 대부분이 이렇게
숏 피리어드, 다시 말해 숏텀에서 다 끝나는 그런 아픔이 우리 적은 교회에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럴 바에는 우리 파타임 전도사님도 부르지 말고 청빙하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영어권 우리 교사들이 서로 나누자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가르치고 예배도 자체적으로 드린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것이 어려우니까 미국 교사나 아니면 미국 패스터들 아니면 이런 미국 신학생들을 불러서 그분들은 또 자원봉사 정신이 있습니다. 섬김의 정신이 있다 보니까 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적게 해도 되니까. 가스값 정도 주면 되니까 고마워하면서 사실 봉사하니까 그분들을 초빙해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원앤원 엄브렐라 유형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적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70% 이상의 원앤원 엄브렐라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앤투 엄브렐라 유형입니다. 이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1세가 독립하여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고 또 1세 리더십이 있습니다만은 1세 교회 밑에 분명히 2세 교회가 존재합니다만은 2세 교회를 자체적으로 독립시킨 유형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교회를 공유하고요. 그 건물도 쉐어링하고 또 조직도 쉐어링하고 운영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1세 교회 안에 2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한 지붕에 딴 두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앤투 엄브렐라 유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살림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운영면에서 완전히 독립해주는 유형이 바로 유형이죠. 여기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세들의 영적 리더십을 터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율성이 생기는 거죠. 독립성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직도 만듭니다. 그리고 엘더도 키우고 디컨도 키웁니다. 그리고 여러 중간 리더들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건물만 사용할 뿐이지 재정적으로 다 독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서 이 원앤투 엄브렐라 유형을 보면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인원을 모으는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3년의 큰 체력을 맺습니다. 그래서 2세 교회, 자, 우리 건물도 다 쓰고 여러분들이 독립 다 해라. 우리 일절 설치하지 않겠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데지그네이트 마니를 설정해서 3년 정도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2세들이 좀 안심을 하고 독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형이 바로 세컨드 유형입니다. 원앤투 엄브렐라 유형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요. 원 패밀리 유형입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요즘 미주 한인 교회에 이런 유형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원앤원 엄브렐라 유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원앤투 엄브렐라 유형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교회 안에 그냥 독립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먹고 살자 하는 원앤원 엄브렐라 유형도 해봤고 그 다음에 한 교회 건물을 사용하되 그 다음에 투 엄브렐라 유형으로 나가자. 그래서 독립해 줄 테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유형도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하는 가운데 또 이런 과정을 겪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 패밀리 유형입니다. 그 뭐냐면 이것저것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역사적인 의식이나 민족적인 의식이나 또 언어적인 의식을 아주 강하게 피를 받는 그런 사역자들 중에 특별히 시역자 시니어 패스터들 중에 이런 결단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따로 놀지도 말고 재정적으로도 독립하지 말고 따로 나가지도 마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할게. 그리고 우리 같이 한 가족으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살자. 그리고 같이 죽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 패밀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유형을 하는 교회가 지금 중소도시에서 하나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패밀리 유형인데요. 원 패밀리 유형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실제적으로 한 세대 간 같이 모여서 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민족의 정기도 흐릅니다. 스피릿도 흐릅니다. 말씀의 능력도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도 흐릅니다. 그리고 1세 지도자가 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력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와 같이 모이기 때문에 한 가족, 다시 말하면 한 공동체라는 아주 강한 어필도 하게 되죠. 그래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는 원패밀리 유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떠냐면요. 인디펜던트 유형입니다. 목회자마다 사역 유형이 다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one and one 엄브렐라 유형, one and two 엄브렐라 유형, 그리고 one 패밀리 유형 다 해봤는데 이것저것 해봤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장 좋더라. 완전히 이렇게 세컨드 제너레이션 리더들을 이 규핑하고 또 빌딩업하고 그 다음에 세팅업해서 완전히 이분들을 아예 독립해주자. 이제는 가서 장성한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는 장성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장성 교회의 리더가 되어라고 아예 명령하고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교회가 생겨나고 지금도 석세스풀한 리저트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과감하게 독립해서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실패한 케이스가 많은 것은 우리의 아픈 가슴을 자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을 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일체 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하고 또 건축하게 하고 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리더십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디펜던트 유형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제 신학교에서 한 3년 훈련하고 파트타임 하다가 그다음 때 풀타임으로 또 EM도 하고 유스그룹에 풀타임 패스터로 일하다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처치 그로잉 하는 것을 보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개척한 사례가 드러났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1세 교회의 지원이나 그런 협력 없이 일어난 케이스가 난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미국에 온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유학생은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교수가 되겠다는 꿈도 있고 또 비즈니스 워커들은 또 여기 와서 큰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고 하자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왔죠. 또 어떤 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목회자 마치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분이 되셔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은 second generation or third generation에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나가고 어떤 방향을 잡고 또 어떤 결과를 다느냐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이 차지만 때로는 슬픔과 낭망이 찰 때가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2세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one and one 엄브렐라 유행이나 one and two 엄브렐라 유행이나 또 one 패밀리로 하는 유행이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디펜던트 유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2세들의 사역의 유형이 여기 4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멀티 원 네이션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2세 지도자들 중에 멀티 원 네이션 유형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멀티 네이션을 어프로칭하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한인 2세가 중심에 있습니다. Second generation for English speaking.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프로치하고 전도하는 대상은 일부 예를 들어서 라티노 형제라든지 그 다음에 차이나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 조금 이렇게 많은 국가는 아닙니다. 한두 개 내지는 2-3 국가 혹은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사역의 유형이 바로 멀티 원 네이션 유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세컨드 제너레이션 중심에 서 있고요. 필리핀, 라티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형성한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월드미션을 향해서 우리 북미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월드미션 나가 있고요. 적어도 지금 1000명 이상의 우리 미셔너리가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컨드 제너레이션 200에서 300 정도 지금 나가 있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월드 미션을 하려고 아시아도 갑니다. 아프리카도 갑니다. 또 구소련 갑니다. 유럽 쪽도 갑니다. 그리고 여러 호세안이나 뉴질랜드 이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곳 미국 땅도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 미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 준 것이 월드 미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제요. 우리가 uninhabitable, 정말 불가피하게
초이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명령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역사적 책임과 성교적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웃의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LA만 하더라도 150개의 소수민족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누가 케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과연 누가 이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리더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멀티 원 네이션 어프로칭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비록 아직 큰 결과는 없습니다. 아직 성공 여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어프로칭 했고 또 어플라잉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멀티 a few nation 유형입니다. 이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하는 멀티 원 네이션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리고 몇몇 군에 있지만 이제는 우리 세컨드 제너레이션 중심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필리핀어도 들어옵니다. 라틴어도 들어옵니다. 라오스 피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트나미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타이완이즈가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티 네이션 어떤 처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참 감사하게도 세컨드 제너레이션 리더들은 영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성장하고 미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세들이 부족한 것은 영어이기 때문에 멀티 네이션을 실제로 어프로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영어 스피킹을 주로 하되 실제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통역하게 해서 라틴어로 또는 뭐 라오스 말로 또 베트남 말로 필리핀 말로 필리핀은 영어권입니다만은 또 러시아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멀티 few nation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2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1세들도 일부 지도자들 중에 멀티 one nation 유형과 멀티 few nation 유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A도 있고요, 뉴욕에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다운타운에 있는 아틀란타 있고, 달라스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one and one 엄브렐라 유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one and two 엄브렐라 유형을 배웠고요. 그 다음 one family, 그리고 independent, multi one nation 유형을 배웠고, multi a few nation 유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포커스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그것은 세컨드 제너레이션 리더에 두는 것입니다. 세컨드 제너레이션 리더들은 우리 차세대 사역자들은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회적인 경험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이민을 왔고요. 어떤 사람은 5살, 어떤 사람은 10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분열이 되면서 아픔을 겪는 그 분열의 현장 속에도 2세들이 아주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봤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십의 부족한 점, 그리고 연약한 것, 아픈 것, 실망스러운 것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 조그만 시골에서 이제 칸출에서 설벌반으로 이제 무빙을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돼서 좀 사이즈 있는 교회 가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보니까 전에 있던 시골에서 있는 그 목회 리더십보다도 실제적으로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1.5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중소도시에 있으면서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대도시로 움직이게 됩니다. 대도시에 와보니까 또 리더십을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또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1.5세와 2세들 사역자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바라보니까 비록 경험은 좋지만 아주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전임 전도사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다가 점점 나이가 지나면서 지금 세컨드 리더십이 지금 40에서 45세 우리 사역자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온 이제 횟수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목사 안수 받고요, 경험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3년을 사역합니다. 5년을 사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원 패밀리 월십을 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디펜던트로 나가서 완전히 독립하는 유형도 생겼고 그 다음에 멀티 원 네이션 유형도 생겼고 멀티 퓨 네이션 유형도 생기면서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전진 배치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CT에서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은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프라우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왜 왔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길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사람들이 개발되고 이런 사람들이 발굴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훌륭한 리더를 키워서 바로 그들의 성과 그들의 스피릿에 의해서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며 인생은 어디를 가며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이며 미국 땅에 세야 될 마지막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세컨 제너레이션이 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와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손에서 양육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희망적이고 소망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간곡히 권면을 드리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컨 제너레이션 리더들이 좀 부족하고 좀 어눌하고 경험이 좀 미천할지라도 여러분 엔커리지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한국말이 좀 서툰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회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부족한 가운데서 미국 땅에 왔고 그들도 우리처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민 1세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그리고 피곤하니까 오면 비디오 하나 보고 그리고 잠자는 것이 이민 생활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갔다 와서 성경 읽겠죠. 기도 생활 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민자 삶이 자칫 피곤하고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는 우리 1세들의 부모를 보고 무슨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세들 중에 아픔과 고통을 갖는 사람들, 큰 소망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돈에 치여서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걸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세들 가슴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을 케어하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민생활이 그래서 고단한 겁니다. 적어도 12시간 일해야 되고요. 미니멈 10시간 일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15시간, 17시간 일합니다. 초창기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동안에는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투잡, 쓰리잡 잡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투잡을 잡으면서 공부했고 일을 했습니다. 어떤 쓰리잡도 잡았습니다. 17시간까지 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서리잡 잡으면서 저 유학생을 하는 동안에 뒤에서 재정적으로 서포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세들하고 대화가 막혔죠. 그러니까 잘 자겠지, 잘 먹겠지, 잘 교육받겠지. 사실 대화가 없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empty, 빈 공간이 있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민자들이 아프듯이 세컨 제너레이션 빈 공간도 크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2세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고 박수를 보내는 여러분들 되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형을 볼 때에 우리가 한번 각오와 새로운 자세를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2세 지도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one and umbrella, one and two, 그리고 one family independent, 그리고 one nation, 그리고 one few nation 유형 6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6가지 유형, 비록 한 지붕에서 두 천막을 치고 사는 그런 1세 중심의 리더십을 가졌든지 아니면 한 지붕에 살면서도 정말 완전히 독립한 유형을 가졌든지 아니면 정말 한국말도 하고 영어로 같이 모여서 완전히 패밀리 느낌을 가는 원 패밀리 유형을 가졌든지 아니면 인디펜던트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케이스를 경험했든지
아니면 다민족을 향하여 비록 적지만 두세 다민족을 위해서 품는 그런 사역을 한다든지, 때로는 좀 더 멀리 한 5개국 내지는 10개국을 포용하고 그를 아우르는 그런 멀티네이션, 정말 다중문화권에 속한 모든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든지, 우리 2세들이 시작했고 그리고 발전했고 앞으로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시고 높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분들의 양어깨에, 그분들의 리더십에 우리 한인교회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 중요합니다. 사무실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교육관 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리더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과감하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시티에서 이 녹화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끌어오는 아름다운 영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 전체를 이민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민자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이민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 3월 달부터 신학 저널을 발표하게 됩니다. 책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학자들과 그리고 우리 중진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생들을 모아서 우리 저널을 발표하고 심포지움을 열고 그리고 공개 강좌를 하면서 정말 이민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경 전체를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민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다니엘도 이민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이민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바울도 실제로 예루살렘에 얼마 가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고 마지막 로마까지 간 이방인 사도 아닙니까? 이민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디모데도 이민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도 전체 이민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전부 성경을 성서적으로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신학저널을 기대하시고 심포지움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6가지의 유형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니십시다.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 차세대 주역들을 우리 기대하고 그들을 축복하십시다. 지금까지 방송해 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